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북의 역사적인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되면서 도민 관심은 출발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로 향하는 관문으로 우리 지역 익산역이 낙점될 경우 새만금 발전은 물론 동부가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 전북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도라산역에서 열차가 북녘을 향해 힘차게 내달립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과 북의 철도를 잇기 위한 공동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남북 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열차의 첫 출발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러 나라의 승객과 화물이 모여 이미지 상승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이어지는 장항선과 서울과 목포, 여수를 오가는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교통 중심지라는 게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제 여객 터미널과 시설만 갖춘다면 충분히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익산역이 출발역이 되고 새만금항과 군산을 연결하는 철도까지 완성되면 새만금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 출발역 지정이 전북을 동북아의 교통물류 도시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같은 접경 지역이 아니어서 남북 경제 협력에서 소외되는 아쉬움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서해안의 그 새만금과 연결한다고 하면 더욱더 큰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착수될 2030년까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익산역을 남북철도 출발역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 전라북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의 한 버스 회사가 체불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괴한 편법을 썼다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사주 아들에게 수입금을 넘기고 임금은 체불시킨 건데 대법원이 이런 계약은 무효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버스 회사는 5년 전 한 개인에게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대신 매달 나오는 버스카드 수입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다름 아닌 이 회사의 사주 아들입니다. 버스카드 수입금은 사주 아들의 계좌를 거쳐 회사로 전액 입금됐지만 노동조합은 체불된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가 수입금을 압류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체불 임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이 잠식돼가지고 한 푼도 없는데 외부에서 이제 돈을 차입해가지고 갖다 갚아야 돼요. 130여 명의 임금 체불은 지연이자 20%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하지만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버스기사 절반은 회사의 종용을 못 견디고 원금 수준의 배상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버스기사들 모두 법원 판결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파렴치한 꼼수로 수년간 임금을 차일피일 미룬 버스회사 대표가 받은 벌은 고작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파크의 교량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공무원과 브로커를 구속했습니다. 공사 과정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은 시의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공사를 마쳤어야 할 구절초 공원 교량공사 현장입니다. 짓기로 한 출렁다리는 흔적도 없고 다리는 기반 공사만 마친 채 멈춰 있습니다. 정읍시로부터 이미 수억 원을 챙긴 공사업체가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공무원 41살 정모 씨와 브로커 51살 강모 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무원 정 씨가 원청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구절초 교량 사업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갖고 있는 공사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시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추가로 고위공무원 역시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절초 공원 교량 사업에 공직자들은 물론 지방의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암 발생 근원지로 의심받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내 비료공장 철거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빠른 조사와 함께 공장 내 폐기물 반출을 중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부에 설치된 일부 설비들을 새롭게 양도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합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막아서지만 업체 쪽은 사유재산권을 내세워 강행합니다. 하루 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 파악을 위해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암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유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행정당국을 질타했습니다. 근데 익산시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 그 관리권 외다라는 걸로 사실은 제대로 적극적으로 공장 내부 조사를 추진 안 하고 출입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문제의 비료 공장은 현장 그대로 보존되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소홀히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나 모든 자료조사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설비를 뜯어낸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익산시 당국자는 지정 폐기물 매립 같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일단 폐기물이 우리가 파헤친다고 그래서 또 이게 처리가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 파헤칠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다만 이달 초 비료공장 주변 지역에 대해 토양 오염도와 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경락받은 업체가 일주일 후에는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로 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암 발생으로 30명이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 달로 예정됐지만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을 두고 전주시가 최근 개발사의 용도 변경 요청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용도 변경만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사례가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개발 면적이 축구장 6배에 이르는 부산 롯데타운입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등 쇼핑센터가 들어섰지만 건물 옆 공사장은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당초 107층 타워가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착공 6년째인 지난 2014년에 1층까지 짓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롯데가 관광타워보다 수익이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용도 변경 요구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유 수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해야 될 곳인데 만약에 그렇게 원래 목적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할 관할 부서인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도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인 땅을 개발업체가 원하는 상업지역으로 바꿀 경우 당장 땅값으로만 몇 배의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어떤 공익적인 적금도 없이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약속을 믿고 덜컥 용도를 바꿔줬다가 부산 사례에서 보듯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행위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상업용지로 바꿔줬는데 다시 공업용지로 바꾼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반대 급부로 개발회사는 일부 기부 체납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얼마나 상쇄될지 의문입니다. 만약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주시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알려드립니다. 국악예술원 소리배와 왕기철 명창 등이 출연하는 송년 국악 콘서트가 내일 익산 소미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 변사 최영준의 해설이 있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상영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어린이 공연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마술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갈못에 대한 설화를 별이 국악단의 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무대가 내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전국의 시, 자연을 그리다란 주제로 신앙송 콘서트가 내일 전국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무주군 마을로 가는 겨울축제가 오늘부터 5개 읍면 13개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와 함께 전주 에너지 전환 박람회가 오늘 객사 앞 충경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구세군 전라북도 자선냄비 시종식이 오늘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있고 오는 24일까지 모금을 합니다.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오늘 원광대학교에서 다문화 사랑축제를 엽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강희 감독의 고별전이자 경남FC와의 경기를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2도, 완주 12도, 익산 12도, 동북권은 무주 11도, 진안 10도, 장수 11도, 서해안권은 군산 11도, 부안 12도, 고창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